김용 측에서 그간 증거도 없이 유동규 진술만으로 죄를 만든다 이렇게 반발해왔는데 지금 방금 보신 대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재판부에서 시연까지 해보이니까 재판부가 그 진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재판부가 여기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건지 지금부터 이채림 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어떤 진술들이 디테일에서 일리가 있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거예요? 네, 일단 재판에서요. 김용 씨는 유동규 씨한테 돈을 언제 줬냐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따졌는데요. 유동규 씨는 이 경기도청 근처에서 김용이 1억 원을 외투 안에 넣고 가는 모습을 재판정에서 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번 이 상자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정도 상자면은 5만 원권에 1억 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유 씨는 재판장에서 이 준비한 쇼핑백을 받아들고는요. 이 쇼핑백에 1억 원을 넣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1억 원이 안 네. 들었나 보네요, 네. 거기. 여긴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넣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을 든 쇼핑백을 만지면서 재질이 이거보단 좀 부드러운 쇼핑백이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김용한테 전달을 하니까 제가 김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긴 외투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외투 안에 충분히 들어갔다고 설명했는데 한번 외투 안에 이렇게 넣었다는 거죠. 네, 품에 한번 넣어보시죠. 이렇게 넣고. 네. 근데 재판장이 옷이 조금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감춰지긴 감춰지는군요. 이렇게 재판정에서 판사도 반응을 했다는 게 조금 전에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유동규 씨도 그때 유동규 씨는 짧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내 건 옷이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긴 외투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숨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2억 원을 다음에 전달할 때 과정도 설명을 했는데요. 또 있어요, 돈이? 네, 그러니까 예. 방금 이거 줘야 보셨던 됩니까? 아닙니다. 방금 보셨던 이 상자를 한 개 더 만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방금 1억 원이 들었던 상자가 2개가 들었기 때문에 2억 원 쇼핑백은 조금 더 크죠. 부피가 큽니다. 그리고 이 쇼핑백 입구가 부피가 크다 보니까 양쪽이 벌어져서 이렇게 테이프로 밀봉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쇼핑백이 너무 얇은 것 같아서 혹시 터질까 봐 이 쇼핑백을 한 겹 더 넣어서 2겹으로 들고 갔다고 보여줬는데요. 저희는 돈을 넣진 못했는데 재판에서는 여기에 5만 원권으로 2억 원을 직접 넣었습니다. 그러면 4kg 정도라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걸 직접 들어보이면서 무게상 직접 이렇게 들고 가기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김용 측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유동규 전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돈 준 상황, 그리고 그걸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전달하는 상황, 그리고 이걸 외투에 감춰서 갖고 가는 상황,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세세하게 얘기를 했더니 재판부가 그걸 다 받아들였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어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이거 말고도 유동규 씨는 이 돈을 전달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 김용 측이 기억이 없다고 했는데 유 씨가 변호인과 함께 돈을 전달한 장소를 직접 가서 영상을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에서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당시가 여름이었는데요. 본인이 반바지를 입어서 모기에 많이 물렸다 이렇게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예. 또 유동규 씨는 이 현금 5억 원을 정민용에게 받아서 쇼핑백에 넣는 것, 그 상황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는데요. 이때 무거워서 쇼핑백이 벌어져서 2억 원을 넣을 때처럼 또 테이프로 위를 막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게 감각적 경험에 대해서 세밀하게 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채림 기자 설명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돈이 무거워서 위가 이렇게 벌어진다, 그죠? 4kg가 되니까 네. 벌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판사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감각적이네, 이거 진술이 맞을 가능성이 높네, 이렇게 하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더했다 이런 건데, 자, 다른 사람들의 증언, 유동규 씨 말고 그것도 신빙성을 더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다른 대장동 패밀리, 정민용과 남욱의 이 진술들도 유동규 씨와 일치를 했었던 건데요. 이렇게 돈을 넣고 있는 와중에 유동규 씨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 말은 김용이 한 말인데요. 예. 김용이 전화 와서 지금 돈이 빨리 필요하니까 빨리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히 정민용은 자신이 유동규에게 한약 쇼핑백에 담아서 이게 약입니다 하고 예. 1억 원을 유동규 씨한테 전달을 했는데
이걸 사무실에서 자기가 봤는데 이후에 이 김용 전 부원장이 파란색 사파리 코트를 입고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이 쇼핑백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누가 갖고 갔겠냐 이렇게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 준 사람들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네요. 그죠? 파란색 사파리를 입고 사무실에 와서 왔다 갔더니 그 돈 봉투가 사라졌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재판부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결국에는 진술이 뇌물 사건은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또 일관되는지 이런 것들이 유무죄를 가른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옷이요 이채림 기자 옷이에요. 이게 이렇게 크게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시연을 통해서 제가 빌려서 입었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어요?